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들어와서 네. 너무 안보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서도 7번째가 지금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지난달 말이죠. 30일 날 IRBM 네.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그렇죠. 쏘아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ICBM 네.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바로 네. 근접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엔 뭐 제재 위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레드라인에 아주 근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쏘아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3일 날 유엔 안보리까지 지금 미국에서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김정은이는 또 백마 타고 그냥 백두산을 탁 질주를 하더라고요. 네. 또 리설주도 나와서 뭐 또 연초 무슨 공연 관람보고 미사일 아주 북한은 그냥 신났어요. 미사일 7번 쏘고 100마를 또 한 손은 놓고 또 한 손으로 타대요. 옛날에는 말이 무거워서 잘 못 달렸거든요. 이제는 살 좀 뺐든지 말이 좀 달리더라고요. 말 잘 타더라.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저 귀족으로 커서 저렇게 말도 잘 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는 위용을 뽐내는 거죠. 그렇죠. 백두 혈통이다. 혈통이다 해가지고 뽐내는데 문재인은 뭐냔 말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도발이란 말도 못하고 맨날 유감만 표시하고 그래도 하도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지난달 30일에는 NSC는 한번 1년 몇 개월 만에 주재를 했어요. 뭐 결론이 있어야죠. 아무 결론도 없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미사일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데 한국만 쏙 빼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정전협정, 종전선언하자고 하니까 이게 미국이나 일본 우방국에서는 한국이 저 제정신 맞아? 그러니까 저 어느 나라요 지금 러시아 지금 쳐들어갈 나라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인가 뭔가 그 자기네 나라 옆에 러시아가 수십만 병력이 있는데 서방이 안보 위협을 조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문재인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미사일 이렇게 쏘대고 불과 2, 3분 만이면은 수도권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인데 남은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 파기하겠다기보다는 또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국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은 북한 체제상 그건 이제 사실상 파기로 간다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뭐 문재인은 이제 곧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우리 수도권을 지키고 그러려면은 사드 배치를 좀 더 해야겠다. 또 필요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심각한 움직임을 보면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현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선제 타격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북한이 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제 타격. 그게 국방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킬체인이라는 게 그렇죠. 다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전쟁광이다. 전쟁광. 그게 뭐가 틀린 말이에요.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그래요? 설에 사드 수도권 보호를 해서 해야 된다. 당연한 할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사드 갖고도 부족해요. 지금 성주에 있는 거는 미국이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되거든요. 수도권을 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뭐 저 계룡시에다가 하든가 아니면은 평택 미군 기지다가 우리 돈으로 하면은 중국이 시비 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주권은 미군이 했으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시비 거는 건데 우리가 북한이 저게 미사일 7번 쏘는데 우리 좀 지킨다. 그럼 중국이 명분이 없어요. 중국이 옛날에 한국 보고도 그랬어요. 니네가 니네 나라 지키는 거 우리가 간섭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드도 해야 되고 다른 거 할 거 다 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의 본질이 뭐냐면은 북한의 위협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는가.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중국과 분쟁을 유발하고 안보를 흔들고 있는 전쟁광이다. 이게 선거용 멘트를 지금 할 때입니까, 민주당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이 국가라는 것은, 정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이 국가 안보 이상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든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렇죠.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각력을 가져야죠. 그렇죠. 미국이 물론 핵우산을 씌워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우산이 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고 그러다 보면은 아니 여기서 쏘아대는데 언제 승인 받아갖고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죠? 누가 알아요? 미국이 네. 우리가 침략받는다고 바로 무슨 핵우산 씌워줍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 자각문이야. 유사시에 주한미국 온다고 하면은 ICBM을 미국에다 쏜다고 겁주면은 함부로 올 수 있겠어요?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드는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공격용 무기가 아니거든요. 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죠. 예, 그것도 일부만 방어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고고도로 오는 것만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성주도 네. 그것도 뭐 무슨 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자 반입도 안 되고 해갖고 그냥 시민단체 무슨 저 좌빨들 전부 모여가지고 좌파들. 네. 그거 근데 우리나라 지키는데 왜 반중이니 친중이니 뭐 친북이니 전쟁광이니 이 얘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는 건데 뭐든지 해야죠. 우리 수도권부터 전 국민 생명이 불과 몇 분 만에 김정은 맘먹게 따라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한반도가 싹쓸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중국 반발 이게 무슨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중국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켜야 우리 생명과 네. 재산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017년 그때 아주 극단적인 네. 그런 대결 상황, 화염과 분노 시대로 지금 그렇죠.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IR 비행까지 쏘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신이 팔려갖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그렇죠. 겨를이 없어요. 또 제재 풀러가고 하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 소집되고 이런 것은 구테우스 네. 사무총장과도 이번에 그런 중거리 탄도탄 발사는 유엔 제재 네. 위반이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이른바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가 네. 평화 구상이 완전히 파산돼버린 그런 파산이죠. 상황이고 김정은이가 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검토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뭐 김정일, 김일성 생일이 뭐 3, 4월에 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렇죠. 핵실험도 또 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국제 정세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중차대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전쟁광이다, 중국에서 또 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는만 한가한 소리를 하고 거죠. 있고 지금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 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김정은이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예? 지금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카드가 이제 다 소진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풍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북풍. 예. 예. 신북풍이죠. 예, 나라를 예. 지키겠다는데 그걸 갖고 저렇게 한다. 또 문재인이가 워낙 지금 그 김정은한테 굴종적인 자세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 비핵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남북 군사 한미 군사 훈련 파기부터 뭐 휴전선 무장 해제부터 많이 했잖아요. 또 중국에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사일 안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그 군사 행동 같이 안 한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자세 약속을 했어요. 안보 주권을 그냥 안보 주권을 포기해버린 줘버렸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대통령이 이거를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불안감을 자꾸 조성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포죠, 공포. 되면은 전쟁이 난다 이런 네.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짜고 있는데 그 깨어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네. 지금 문재인이라든가 그걸 이어받은 아주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내한견이 더 네.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윤석열 같은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거 골치 아프니까 뭔가 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미국도 압박하지만 남한 대선은 이제 코앞에 닥친 일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네. 공포 마케팅 네. 이게 상당히 그렇죠. 이 여권으로부터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깜빡 속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북풍입니다. 신북풍. 북한을 공포감을 자꾸 조성해가지고 보수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 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식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웠지 않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네. 전쟁을 원하느냐,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 별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 마케팅, 네. 여러 가지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판을 좀 어떻게 휘저어볼까, 네.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렇죠. 현명해가지고 쉽게 속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아니 프랑스 정치학자 마이스트로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고른다. 네.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누군지 그거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게 분위기에 막 프레임에 그 끌려다니면서 선택을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안보 위기가 네.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 같아서 다뤄봤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를 이 문제는 단순한 안보 차원을 넘어서 이번 대선에까지도 충격파 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거듭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